예, 2,550선을 가고 있는 현재 코스피 10시 10분 넘어갑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해서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셨고요.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네, 우려가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가벼운 종목이 아니라 굵직한 종목들인데도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먼저 얘기하셔서 움직이는데요. 오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AMPC 수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누가 수혜주가 될 것인가?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현지 생산 세액 공제, 그게 이제 AMPC인데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시황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물가지수 앞두고 이제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우리는 그와 달리 좀 강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 CPI가 중요하긴 하죠. 발표 전후에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달, 그러니까 한 2달 전부터 이제 CPI에 대해서 점점 이제 이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만큼 나오고 있고 네. 예상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CPI가 시장의 컨센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장은 이제 이대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실적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상반기까지는 커다란 어떤 글로벌리한 어떤 매크로를 흔들 만한 악재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장 분위기대로 가지 않겠는가. 물론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황의 침체의 아이러니인데 워낙 불황과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더 시장의 어떤 그 매수의 몰림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너무 극단화된 시장. 예. 진짜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에 지금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은 더 속이 쓰리죠. 그렇게 힘든 구간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행히 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시장의 어떤 수급이 풀리면서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코스닥이 글로벌리하게 지금 상승률 1위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에 좀 약간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방치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일정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물려 계신 분들이 항상 보면 좀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충분히 지금 되는 장이기 때문에 좀 포트에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볼만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해볼만 하고 장이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늘고 있다. 실질적인 에너지. 맞습니다. 거래 대금이 중요한 건데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며칠 전에 강할 때 두 개 합쳐서 이게 5조 원 돼서 두 종목이 코스닥이 안 좋을 때는 시장 전체가 4조 원이랬거든요. 합산해서 지금 한 30조까지 이렇게 지금 하루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고객예탁금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소위 이제 투심이 회복되고 동학개미들이 좀 돌아오는가. 일단은 긍정적인 시너지와 에너지가 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코스닥의 1, 2 종목이 이 코스피 종목을 압도하는 이런 건 저는 처음 봤고요. 물론 과거에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핫할 때 시가총액 10조를 가는 그런 바이오 주식들이 나왔을 때 아주 간혹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셀트리온 그룹들이 막 갈 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세를 잡아서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은 처음 본 것 같고, 근데 그만큼 이제 투심 자체가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실 거예요. 최근에 뉴스 플로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학개미들이 복귀하고 있다. 테슬라 팔고 2차 전지 사러 온다. 애플 팔고 사러 온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잘 뜯어봤더니 글로벌리하게 성장하는 가장 핫한 섹터의 핫한 산업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올해랑 내년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됐건 간에 침체 시그널이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보여야지만이 어떤 이런 빅테크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섹터, 그러니까 성장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섹터와 또 실적으로 성장을 보여주는 섹터,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런 섹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형주, 중대형주 이렇게 포진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자금 유입이 없이 자금이 오히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 좀
활발한 이런 거래와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됐건 간에 타 섹터들도 투심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어떤 느낌 자체는 되게 비슷한데 약간 뭐 에코프로가 일부 차익 실현되고 포스코홀딩스로 옮겨 타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새로 들어온 신규 자금이 포스코홀딩스를 또 받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장은 이런 대형주, 시장을 끌고 가는 대형주들이 이 큰 흔들림 없이 손바뀜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무너지지 않고 한쪽에 다시 뭔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수급적인,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이런 거래대금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반증 아닌가. 왜냐하면 아마 글로벌 팔고 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팔고 맞습니다. 다른 걸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글로벌 이야기면 어떤 시장을 봐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좀 약간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이제 고점에서 너무 폭발하게 되면 사실은 단기적인 고점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뭐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를 환영하는 것이 맞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AMPC인데요. 아유, 영어 단어도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제 IRA는 익숙해졌는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CRMA도 조금 익숙해졌는데 AMPC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현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게 되면 세금을 맞습니다. 혜택을 준다. 네, 세액공제 AMPC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3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셀 3사,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은 회사들에게 세액 공제를 주는 방식인데 사실은 세액 공제를 받아서 차감되는 방식이라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은 되겠지만 주가가 아주 우리가 리레이팅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에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반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액공제가 되는 거랑 세액공제 시키지 않고 현금을 받아서 그냥 영업이익 단으로 그냥 이 인식을 시키는 건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건데 지금 특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셀 3사, 근데 정확히 셀 3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SDI는 아직 미국에 공장이 없고 25년 이후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지금 실제로 미국이 공장이 있는 SK 온하고, 맞습니다. LG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미국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규모를 본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7조 정도가 지금 투자 중에 있고요. 그리고 SK온이 11조, 삼성이 이제 3조 정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1기가와트당 35달러에서 45달러 정도의 세액 공제를 주는 건데 지금 대략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 300기가와트니까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그 세액 공제, 그러니까 현금으로 환입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뭐 조 단위거든요. 한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조, 그러니까 각 그 증권사마다 약간의 추정치가 틀린데 한 4조에서 5조 정도가 영업이익단으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한 재평가가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 그 무겁고 지금 올라오지 않는 이노베이션도 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가볍게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세액 공제 부분. 그러니까 잠시 SK 이노베이션 제가 예전에 언급드려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SK온의 그 이번에 세액 공제, AMPC로 인해서 세액 공제,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으로 들어올 돈이 기본 대략적으로 한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7천억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에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한 2조에서 한 3조 정도가 영업이익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레이팅이 되게 필요하죠. 왜냐면은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을 때 정유학 부분 빼면 10조 정도 가치를 빼면 사실은 5조인데 올해 수율에 그 공장 수율이 맞춰서 BEP가 채워지게 된다면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도 적자를 한 SK온이 한 배터리 쪽에서 적자를 한 7천억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올해 7천억이 그 세액 공제를 받아서 그게 영업이익단을 꽂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리레이팅이, 그래서 사실 AMPC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는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 말씀드릴 때 아예 언급조차도 안 드렸는데요.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그
SK IT 지분을 60%를 들고 있거든요. 분리막하는 회사. 네. 그 IT가 지금 SK IT가 지금 시가총액이 6조니까 60% 지분 들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3조 6천억의 어떤 지분 평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아예 SK 이노베이션은 그냥 가만두고 네. 있지도 않죠. 근데 어제 최근에 보면은 LG 화학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80% 그렇죠. 지분 들고 네. 있고 지금 사실은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보유 지분이 10%가 안 됩니다. 5%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80% 중에서 10%만 외국인들한테 블록딜만 해도 외국인들 다 사간다. 그러면 그 10%만 블록딜 해도 그 돈이 현금이 으로 들어오는 돈이 네. 예, 그 돈이 14조니까 그럼 이거 LG 화학을 진짜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분 가치를 봐도. 예, 그래서 이제 리레이팅이 된 것인데 충분히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감안되는 그래서 셀 3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못 움직였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AMPC로 인해서 리레이팅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MPC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네.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말씀하셨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침 이제 투자는 그런 거죠. 이제 기업의 밸류를 믿고 하다 보면 뭐 악재도 막 곳곳에서 튀어나오지만 이제 선물 같은 호재도 튀어나옵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지난번에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SK온을 나중에 분할하게 되면 뭔가 좀 보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세액공제 이런 것 때문에 또 탄력을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세액공제가 이게 소위 이제 캡이 있느냐, 예를 들어 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무작정 다 캐파만큼 주느냐, 아니면 상한이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되게 좀 긴장하고 있던 그 발표가 언제 세부반이 14일이라 그랬나? 근데 그런 혹시 얘기나 시장에서 그런 걸 이제 좀 다 받는 걸로 좀 감안하는 걸까요? 저는 너무 큰 우려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은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반대로 봤을 때 과연 그럼 그동안 AMPC에 관련된 이런 것도 우리가 주가에 반영시켰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그 AMPC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그 리레이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온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셀 3사가 받아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25년도 정도 되면요. 셀 3사가 받아가는 게 거의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그냥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게 세액 공제 받지 않고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단으로 받는다고 하면. 근데 물론 그런 우려감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 세부안이 나온 이후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무 이렇게 나무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큰 틀의 흐름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건 간에 이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산업이고 거기에서 글로벌 1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포진돼 있다는 것은 네.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네. 사실 그런 부분까지 쾌차가 된다고 하면은 너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너무 이제 우려감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일단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AMPC 관련해서 2차전지 쪽에서 오늘 히든밸류 종목으로 말씀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 네,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기아차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런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를 이끄는 대형주들을 봤을 때 기관과 개인의 힘으로 이 대형주를 움직이긴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네. 물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글로벌리하게 전기차를 가장 잘하는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잘하는 회사. 외국인들이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도 뭐 대규모 투자건에 대해서 발표하긴 했지만,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지분이 지금 5%, 6%가 안 되거든요.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 이머징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겠죠. 지수를 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성장하는 섹터 중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CATL과 뭐 경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중국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삼원계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장성으로 보는 어떤 대형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보는 이머징 시장에서의 대장주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무겁다 보니까 못 올라오는 것 같긴 하지만
주가의 상승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런 단순 비교가 약간 웃을 수는 있어요. 올해 삼성전자가 바닥 대비했을 때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성장하고 있느냐? 좀 어닝 쇼크 나왔지 않습니까? 네.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외국인의 수급과 감산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바닥 대비했을 때 한 30% 이상 좀 올랐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섹터의 글로벌리 대장주인데 사실 덜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기도 말씀드렸던 AMPC 관련돼서 25년도에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AMPC 관련된 어떤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비싼 주식이죠. 왜냐면은 뭐 50배, 60배 정도 되는 그런 상태인데. PR로 보면. 맞습니다. 예. 근데 AMPC에 왜냐면 이제 어차피 투자의 규모와 그런 계획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AMPC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부분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각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마다 약간 그 뷰는 좀 틀리긴 하지만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9조에서 10조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지금 140조? 그러면 한 PER 20배 정도의 수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밸류로도 설명이 되는 그런 주식이다. 지금 뭐 소재주야 워낙 그 25년 이후까지 지금 주가에 땡겨오면서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는 수치라고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MPC 효과로 인해서 올해부터 이제는 그 효과로 인해서 그 1조 정도가 찍히고요. 지금 1분기에 이제 잠정 실적 보고 발표했을 때 1,000억 정도를 이미 환입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한 1조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면은 우리가 외국인들 기관과 개인의 시각이 아닌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예. 어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돼서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좀 더 외국인들이 막 사면서 들어오긴 되게 부담되거든요. 근데 성장하면서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회사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대장주의 면모를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좀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1월 있습니다. 한 후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호예수 풀린다 그러면서 그때 한천 시장에서 긴장 예. 엄청 했을 때 한 40한 6, 7만 원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60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은 단기 중기로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일단 목표가는 한 8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손절가는 55만 원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뭐 30배, 40배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은 왜냐면 이제 기아차도 리레이팅 지금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잘하는 회사로 그러니까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듯이 당연히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들의 콜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모 이사님과 2차전지 AMPC 세액공제 수혜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